도파민 연구소.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건 나쁜 걸까? 샤덴프로이데의 진실. 질투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더 아플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힘들 때 밥 사줬고, 같이 울었고,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그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서 정확히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왔나요? 0.2초 만에 터져나오는 진짜 첫 번째 감정. 그게 무엇이었냐고요? 축하해 정말. 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벌써? 였나요? 말 안 해도 됩니다.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불편하죠. 착한 사람일수록,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이러니까 친구도 없지. 그리고 그 자기 혐오를 숨기려고 더 크게 축하해, 진짜 대박이다 이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느낌표가 많을수록 죄책감이 컸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죄책감의 정체를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감정은 여러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수만 년의 진화가 여러분의 뇌 안에 설치해놓은 생존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1부 금기된 감정. 우리 안에 괴물을 마주하다. 축하해라고 말하는 입술이 왜 뻣뻣할까? 질투의 정체.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독일어인데요.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굳이 하자면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 정도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남의 성공에서 느끼는 쓴 고통. 이것도 사실 샤덴프로이데의 사촌 개념입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간 경험이 압축된 심리학적 진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감정,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나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메샤쿠샤, 프랑스어로도 스페인어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건 이 감정이 특정 나라, 특정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뇌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8살 디자이너 혜진 씨입니다. 대학 동기 중에 특별히 아끼던 친구 소율 씨가 있었어요.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고 취업 스터디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율 씨가 혜진 씨보다 6개월 먼저 혜진 씨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밤, 혜진 씨는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파님, 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됐지? 제가 나보다 뭐가 나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 행복해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그냥 화가 나요. 이런 감정 느끼는 제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혜진 씨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혜진 씨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2만 년 전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질투는 나쁜 인성이 아니라 생존 알람이었다. 진화 심리학의 반격. 잠깐, 제가 먼저 여러분이 평소에 믿고 계셨던 상식 하나를 깨야 할 것 같아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은 질투를 하지 않는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질투를 전혀 안 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석기시대입니다. 우리 마을에 사냥꾼이 10명 있어요. 그 중에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사냥은 엄청 잘해요. 항상 고기를 가득 들고 돌아옵니다. 편도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동굴도 제일 넓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형 A, 질투 없음.
철수 잘 됐네. 우리 마을이 풍요로워지겠군.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살아야지. 결과 철수와의 자원 격차 심화. 짝도 못 구하고 자식도 없이 유전자 소멸. 유형비 질투 있음. 잠깐, 왜 나는 저 친구보다 사냥을 못하지? 창을 어떻게 던지는 거야? 나도 더 연습해야겠다. 결과 실력 향상, 자원 확보, 생존 및 번식, 성공.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유형 B입니다. 질투를 느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재 내 사회적 위치와 자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뇌의 정교한 경보 시스템이라고요.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내비가 경고, 현재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럽고 짜증난다고 해서 내비가 나쁜 기계는 아니죠. 질투라는 경보음을 나쁜 감정으로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 뇌가 뭔가를 감지했구나 라고 읽는 것.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뇌 스캔 데이터가 보여준 진실.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2부. 뇌는 도덕이 아니라 생존을 계산한다. 뇌과학의 충격적인 고백. 친구 성공 소식에 뇌가 불타오른다. 전대상 피질의 비밀. 자, 과학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연구소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나보다 능력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한데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 뒤 뇌를 fMRI로 스캔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활성화된 뇌 부위, 전대상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전대상피질이 어디냐고요? 이 부위는 우리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을 때, 멍이 심하게 들었을 때, 바늘에 찔렸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부위예요. 즉,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뇌가 느끼는 감각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것과 동일한 물리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뇌 입장에서는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시나요? 내가 유달리 심약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요.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두 번째 단계를 진행했어요. 질투하던 그 상대방이 실수를 했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엔 바른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된 뇌 부위 복측 선조체, ventral striatum. 복측 선조체가 어딘지 아세요?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오랫동안 원하던 물건을 살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보상회로의 핵심 부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구의 성공 뇌가 물리적 통증을 경험, 전대상피질 활성화, 친구의 실패 불행 뇌가 쾌락과 보상을 경험, 복측 선조체, 도파민 분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화가 수만 년에 걸쳐 우리 유전자에 설치해 놓은 회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이 감정이 강하게 느껴질까? 둘째, 성격 유형마다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를까? 두 가지 모두 바로 다음 장에서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그 친구에게만 배가 아픈가? 사회적 비교의 수학.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수십 조를 벌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신가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저게 가능하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죠. 심지어 그냥 잘 됐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고 나랑 비슷하게 공부했고 심지어 나보다 성적도 좋지 않았던 동창이 주식으로 3억을 벌었다?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발표한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자신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보다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훨씬 더 강하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예측 오차, prediction error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예측 오차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항상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내 예측 범위 밖에 있어요. 저 사람은 애초에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친구, 내 동기, 내 동창은 다릅니다. 내 뇌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비슷한 출발선에 있으니 비슷한 종착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 멀리 튀어나가 버리면 뇌에 예측 오차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 경보가 울릴 때 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반응 1. 상향 비교 upward comparison.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했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동기부여 또는 질투. 반응 2. 하향 비교 downward comparison.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일시적 안도, 장기적으로 성장 저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개인의 성격 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MBTI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유형 찾아보시면서 아, 이게 나구나 하실 준비하세요. 3부. 나만 이런 거 아니었어? MBTI별 질투 처리 방식과 마음챙김 처방전. 내 질투의 색깔은 왜 남들과 다를까? MBTI 유형별 샤덴프로이데 심층 분석. 먼저 말씀드릴게요. MBTI가 완벽한 과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MBTI는 그 패턴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아, 이게 성격 때문이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본인 유형 찾아보세요. F형 감정형, 특히 INFP, ENFP, ISFJ. 이 유형의 특징은 한마디로 질투가 나는 것보다 질투가 나는 자신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F형들은 친구의 성공 앞에서 이런 내면 대화를 합니다. 나 왜 이래? 이럴 수가 있나? 친구인데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자기 비판에 나선형 하강. 이 유형은 실제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겉으로는 가장 열심히 축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아닌 축하를 보내고 나서 혼자 침대에 누워 자신을 자책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5살 대학원생 나연 씨는 같은 연구실의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논문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는 정말 열심히 했고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카톡 보내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해줘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질투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비참했어요. 나연 씨,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눈물은 나연 씨 안에 간절함이었어요. T형 사고형, 특히 INTJ, ENTJ, ISTJ. 이 유형은 F형과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질투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거 운이야. 어디서 백이 있는 거겠지. 오래 못 가. 두고 봐. 그 일이 뭐가 대단해. 뇌과학적으로 이건 합리화, rationalization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뇌가 그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논리적 이유를 붙여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INFJ 유형인 31살 개발자 재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저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솔직히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친구 실력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 프로젝트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팀장이 저 친구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게 다 질투였다는 게 보였어요. 그때 진짜 당황했습니다. 재혁 씨,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이죠. 자신의 방어 기제를 스스로 발견했으니까요. P형 인식형, 특히 ENFP, INTP, ENTP. 이 유형은 질투와 함께 회피가 작동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딴짓으로 도망갑니다. 유튜브 무한 스크롤, 갑자기 새로운 공부 계획 세우기. 밤 11시에 갑자기 운동 시작. 새벽 2시에 나 왜 이러고 있지? 현타. 문제는
회피한다고 질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눌려서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ENFP 26살 유튜버 지아씨의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유튜브 시작한 친구 채널 구독자가 갑자기 10만을 찍었어요. 저는 아직 2000인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 채널을 안 봤어요. 보기 싫어서요. 그러면서 그 친구 콘텐츠는 자극적이니까 당연히 빠르지. 내 콘텐츠가 더 퀄리티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다 방어 기제였죠. J형, 판단형 더하기, 완벽주의 조합. 특히 ISFJ, ESTJ, INTJ. 이 유형은 질투를 자기 채찍질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이 동기부여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34살 마케터 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을 승진시켰어요. 그날부터 출근을 30분 일찍 하고 퇴근을 2시간 늦게 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번아웃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히가 제 능력 향상보다는 질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본인 유형 찾으셨나요? 어떤 유형이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뇌의 위기 신호. 그게 질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파괴가 아닌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장부터 실전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 드릴게요. 한 직장인의 고백. 비교를 멈추는 데 걸린 2년의 이야기. 처방전을 드리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32살 회사원 민준 씨입니다. 이분 저에게 긴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취업 준비를 했어요. 민준 씨는 6개월을 더 공부했고 그 친구는 민준 씨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축하한다고 했죠.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그 친구 인스타가 너무 싫었어요. 회사 앞 카페 사진, 팀원이랑 회식 사진, 연봉 오른 거 암시하는 글 하나하나가 다 나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팔로우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점점 멀리했고요. 민준 씨는 1년 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친구와의 우정은 많이 멀어진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미워한 건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투의 진짜 방향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앞에서 흔들리는 나 자신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처방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안아줄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도파의 질투 해킹 3단계 처방전. 독을 연료로 바꾸는 뇌과학적 훈련. 자, 여기서부터는 메모 필수입니다. 진짜로요. 이 3가지 단계는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 ACT와 마음 챙김 그리고 뇌과학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처방 1단계 이름 붙이기. Emotional Labeling. 질투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나쁜 선택은 이걸 없애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커지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지금 내 전대상피질이 불타고 있네. 나는 지금 사회적 통증을 경험 중이야.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UCLA의 신경과학자 매슈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언어적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의미 있게 감소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건 뇌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공포를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나쁜 감정을 느끼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뇌 반응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처방 2단계 결과가 아닌 프로세스 보기. 프로세스 포커싱.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봅니다. 친구의 합격 통보, 연봉 인상, 승진 발령. 이게 딱 하나의 장면으로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한 친구는 사실 2년 동안 7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승진한 동료는 그동안 아무도 안 하려 했던 허드렛 일을 맡아왔을 수도 있고요.
구독자가 폭발한 유튜버는 조회수 300짜리 영상을 200개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저걸 얻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의 과정에 집중하면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학습 회로를 켜는 역할을 해요. 결과를 보면 질투가 생기지만 과정을 보면 배움이 생깁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성공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처방 3단계, 비교 대상을 어제의 나로 재설정하기. Self-referential comparison. 이게 3단계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어렵습니다.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뇌는 기본값 디폴트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그걸 바꾸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신경회로 재훈련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이 질문 하나를 노트에 써보세요. 나는 1년 전에 나보다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가? 작아도 됩니다.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면 그것도 성장이에요. 예전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해온 것들. 이 작업이 반복되면 뇌의 기준점이 서서히 바뀝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신경 경로가 약해지고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경로가 강해지거든요.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뇌는 훈련에 따라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친구의 영토는 친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영토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죄책감은 질투를 키울 뿐이다. 자기 혐오에서 자기 이해로. 자, 처방전을 다 드렸는데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도파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너무 죄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죄책감은 질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낙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낙인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타인의 성공이 더 크게 위협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질투가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반면에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건 정상적인 뇌 반응이야 라고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과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을 보내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더 높은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고요. 자기 연민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의 기반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삶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혐오에 쓸 것인가? 성장의 연료로 쓸 것인가?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질투는 그 무엇보다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꽤 불편한 곳까지 들어왔죠? 숨기고 싶었던 감정, 인정하기 싫었던 반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던 밤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딱 하나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잘 될 때 배가 아픈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만 년의 진화적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샤덴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대상피질은 고통을 신호하고 복축선 조체는 비교 우위에서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가 목표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나의 고통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신호로 쓸 것인가?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거울로 쓸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오늘 이 영상이 불편했던 분들, 그 불편함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봐주셨잖아요. 그 용기가 이미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 한 번만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어. 그건 내가 여전히 뭔가를 원한다는 뜻이야. 그 에너지, 오늘부터 매 방향으로 틀게.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작은 불편함을 이해로 바꿔드렸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도파가 밤잠 설쳐가며 다음 영상 준비하는 최고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투를 느꼈던 순간 혹은 오늘 영상 보고 든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였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밤 되세요.